페어베어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서 억압을 프로이트와는 아주 다르게 이해했다. 프로이트의 초기 이론에서 억압되는 것은 주로 과거의 실제 경험이었다. 다시 말해 심적 상처 때문에 과거의 기억은 의식에 떠오르지 않게 된다. 유혹 이론이 유아 성용론으로 대체됨에 따라 프로이트는 의식에 떠올리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금지된 충동들이 주로 억압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기억들은 그 자체가 가진 외상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갈등을 일으키는 금지된 충동 때문에 억압된다. 여기까지가 프로이트가 봤던 억압 이론이에요. 프로이트가 가졌던 억압에 대한 이론을 페어베어이 가졌던 억압에 대한 이론과 대비시켜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프로이트가 봤던 억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운 부분이 우리의 외부에 있는 대상과 내부에 있는 대상이라는 개념이 있죠. 외부 현실 세계가 있지만 또 자기 내면 세계가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 학자들은 모두가 인정하는데 어느 쪽이 주된 것이냐를 보는 점에서는 굉장히 다를 수 있죠. 우선 철학적인 입장에서 영미 쪽의 입장과 대륙 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부분 전통이 있는데 영미에서의 경험주의에서는 외부 현실 중심으로 외부 대상을 이해하는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죠. 그래서 외부 대상을 이해한 것들이 일정 부분 내면 세계에 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인데 외부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영미의 경험주의라고 보는데 대륙 쪽에서는 여기서는 주로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서 보는 합리론이나 혹은 관념론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인 사조들은 내면 세계 중심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 여기서 인식론에 큰 차이가 있는데 외부 세계 중심으로 먼저 보는 대륙의 입장과 그래서 어쩌면 영미의 입장은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입장에서 보는 거죠. 대륙 쪽에서는 외부 세계를 자기 내면 세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죠. 그래서 외부 세계는 그 자체가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자기 내면에 자기의 의식 속에 비춰봄으로써 순수한 의식을 통해서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 겉으로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좀 더 깊이 본질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대륙에 있었는데 대륙적인 철학 속에서 그래서 이게 관념론이나 합리론 쪽에서는 관심이 내면 세계에 더 집중되는 부분이에요. 프로이드는 이 두 가지 영미적인 경험주의와 대륙 쪽에서의 관념론이 함께 섞여 있다고 보여요.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서는 그 이전의 철학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걸 다 세분화할 수는 없지만 조금 함께 살펴보죠. 우선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에서는 유혹 이론이 있었죠. 유혹 이론 속에서는 신경증을 가지신 분들의 대부분 임상 경험에서 어린 시절에 성적 학대가 있었다는 이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프로이드가. 그러면서 신경증은 어린 시절에 성적인 학대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초기에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혹 이론이죠. 시덕션 띠어리인데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나 중요한 대상들의 잘못 때문에 신경증이 발생한다. 이런 초기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초기에 프로이드의 이론이 어떤 면에서는 실제 외부 경험을 중심으로 한 거죠. 이때 경험은 외부 현실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이죠. 그래서 과거에 실제 경험했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신경증을 겪게 된다고 하는 이론인데 초기에 유아 유혹 이론이 그 당시로서는 일반 사회인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또 종교계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어쨌든 프로이드가 이해받기 굉장히 어려운 이론을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그 신경증을 가진 사람의 부모들이 모두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프로이드 스스로도 자기의 환자들 중에 성적 학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환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얘기를 다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실제 경험이었던가 실제 경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쪽에서 팬터시 이론이 나오게 돼요. 팬터시는 유아 성역과 관련돼서 아이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적 본능이 환상으로 체험되기 때문에 실제 경험이 아니고 환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론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때 억압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죠. 프로이드의 초기 유혹 이론에서 억압된 것들은 과거의 실제 경험인 거죠. 트로마틱한 경험인데 두 번째 유아 성욕 이론 입장에서 본다면 이때 억압되는 것은 의식에 떠올리기에 너무 위험하고 금지된 충동들이 대부분 억압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아 성욕론이나 팬터시 이론 쪽에서 본다면 환상 이론이나 유아 성욕 이론 쪽에서 본다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그래서 자기의 의식에 떠올리기 어려운 금지된 충동인 거죠. 이 금지된 충동 때문에 억압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어떤 충동,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어떤 여기서는 주로 성적 충동을 중심으로 충동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충동이 억압되고 자기의 어떤 금지된 충동이 억압되면서 금지된 충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억들도 억압되겠죠. 그래서 그때 억압된 것은 금지된 충동과 함께 실제 경험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환상 자체도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고 할 때는 실제 경험인지 아니면 환상 속의 경험인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환상, 팬터시와 외부 현실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메모리 형태로 남게 되는데 그래서 어른이 돼서 과거에 억압됐던 어떤 요소들이 나올 때 거기에 나오는 억압됐던 것이 풀려나오면서 드러나는 어떤 기억들은 우리가 평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 일어난 체험인지 현실 속에서 외부 현실 속에서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이분이 자기의 내적 세계 속에서 팬터시를 통해서 경험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식론에서 항상 어려운 부분이 외부 현실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을 이론화하고 있는 영미의 개념과 자기의 내적 세계에 대한 체험, 자기 내면 세계에 대한 내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체험이라고 하는 이게
체험인데 아까 외적 체험과 내적 체험이라고 할 때는 만약에 판타지를 아이가 가지고 있다고 많은 판타지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 판타지 자체는 내적 체험이죠. 내면적 마음속의 체험인데 이 두 가지 체험이 결국은 외부 현실과 내면 세계, 그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가 조화돼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 두 가지가 크게 어긋나지 않는데 병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서로 잘 매치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죠. 가장 심한 건 정신증 환자들은 너무도 왜곡된 외부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이게 조화할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현실 지각 능력이 상실되는 게 아주 심각한 현상으로 드러나고 정신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무엇이 억압되느냐 하는 것에서 우선 큰 차이가 생기죠. 프로이드 이론 자체에서도 처음에는 실제 외부에서 일어났던 실제 경험, 과거의 실제 경험이 억압된다고 봤는데 프로이드의 두 번째 이론에서는 과거의 기억들 자체가 억압되는 건 맞지만 그 자체가 트라우마틱 그 자체의 외상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갈등적인 요소, 특히 금지된 충동 때문에 억압이 일어난다. 그래서 금지된 충동과 관련한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 금지된 충동과 함께 경험이 억압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억압 자체는 이게 금지된 충동 때문이다. 나중에 이론으로 치면 이게 슈퍼이고하고 관련되는 거죠. 슈퍼이고가 초자아가 기능을 하면서 그리고 자아와 초자아가 연합전선을 펴서 이런 위험한 충동들이 기억에 떠오르는 것을 억압한다. 이제 이런 이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